윤석열 대통령의 정당한 계엄령 선포를 내란으로 규정했음에도 별다른 증거를 찾아내지 못한 공수처가 이번에는 군정보기관 최고 책임자인 국방정보본부장을 소환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혐의는 내란 공모라는 것인데 그 근거가 정말 허무맹랑합니다. 따라서 공수처에 의해 군 정보기관이 모두 무력화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이곳저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심각한 문제인지 잠시 후 자세히 보도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해커입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곧이어 이어진 대통령 탄핵 정국을 쭉 지켜보시면서 아마 많은 분들이 실망을 느끼셨던 부분이 바로 군대일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육군 특수전 사령관 곽종근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 보여준 행태들은 그야말로 경악을 금치 못할 수준이었죠. 어떻게 이런 사람이 다른 것도 아닌 용맹하기로 명성이 자자한 특수전 사령부의 사령관을 맡고 있나? 이런 사람이 무슨 나라와 국민을 지키겠나? 아마 불안감마저 느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군인들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가장 먼저 생각났던 부분이 다름 아닌 문재인이었습니다. 여기서 왜 갑자기 문재인 얘기가 나오냐? 그러실 테지만 우리 군을 스스로 무장해제하고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은 문재인 정권 5년, 자 이게 윤석열 정권 2년 동안 완전히 원상복구됐다, 이렇게 보기는 무리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자, 말단 부사관부터 별을 단 장성들까지 문재인 정권에 부역했던 군인들을 걸러내기 위해 얼마나 노력을 기울였겠냐마는 2년이라는 시간은 역시 역부족이었고, 자 이런 게 곽종근 등을 통해 낱낱이 드러났다라는 것인데요. 기억하시다시피 문재인 정부는 출범해인 2017년 사이버 사령부의 댓글 공작 사건을 수사하겠다면서 군을 초토화시켜놨습니다. 2018년 국군 기무사령부에 대한 수사로 이어졌고 결국 기무사는 해체됐는데 군내 방첩, 군사기밀 보안 등을 담당하는 한국군의 방패가 사실상 해체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또한 당시 비서실장으로 있던 임종석이 알게 모르게 군 인사에 개입했다는 사실은 이미 언론 보도로 기사화되기도 했는데요. 그렇게 5년 동안 북한과의 대화 협력 타령하면서 군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놨는데 군이 온전할 거라고 믿는 건 정말 순진하기 그지없는 희망사항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실제 검찰 수사를 받던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은 2018년 12월 극단적 선택을 했고 현역 신분으로 기소된 기무요원 상당수는 월급의 절반만 받으면서 생활고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기소된 사람들은 수억 원대 변호사 비용을 대기 위해 빚을 내 패가 망신하다시피 했다고 하고요. 재판에 넘겨지지 않은 다른 기무요원들도 야전 부대로 방출돼 적응에 어려움을 겪다가 전역하는 일이 허다했고 일부는 목숨을 스스로 끊었습니다. 따라서 전직 기무사 부대원들은 우리는 이를 기무사화라고 부른다라고 했다고 하지요. 그런데 이런 일이 또 반복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계엄령 선포를 내란으로 규정했음에도 별다른 증거를 찾아내지 못한 공수처가 이번에는 군 정보기관 최고 책임자인 국방정보본부장을 소환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혐의는 내란 공모라고 하는데 공수처에 의해 군 정보기관이 모두 무력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보도를 해드리자면 지난 19일 바로 어제였죠. 공수처는 원천희 국방정보본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습니다. 공수처는 지난 2월 21일 원천희 본부장의 사무실과 주거지를 압수수색했고 이때 확보한 휴대전화 등에 대한 분석 작업을 거쳐 본격적인 조사에 나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그렇다면 공수처가 덮어씌우려고 하는 혐의는 뭐냐? 지난해 12월 2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이 만났을 때 원천희 정보본부장이 배석한 것을 놓고 내란 공모라는 혐의를 덮어씌우려 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비상계엄을 논의했다라는 게 공수처의 주장인 것인데요. 또한 지난해 12월 1일과 3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경기 안산시 롯데리아에서 문상호 당시 정보사령관 그리고 정보사 대령들과 만났을 때 나눈 이야기를 원천희 본부장도 알고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공수처의 주장과 추측은 우종수가 본부장으로 있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조사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국수본은 지난 1월 23일 원 정보본부장과 다른 군 관계자 5명을 내란 혐의로 조사한 뒤에 공수처로 이첩한 바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국방부의 해명은 경찰 특수본이나 공수처 주장과 전혀 다릅니다. 공수처가 의심하는 지난해 12월 2일 대면 보고는 정보사 예산 보고였다는 것이고 이 자리에서 계엄 관련 논의는 없었다는 게 국방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국수본과 검찰이 단순한 추측만으로 원천희 정보본부장을 물고 늘어지는 것은, 즉 억지스러운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은 다른 저희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의구심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계엄령 이후 경찰 국수본과 공수처는 주요 군 관계자들을 내란 또는 내란 공모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 가운데 문상호 정보사령관, 이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구속 기소되면서 군의 4대 정보기관 가운데 2곳이 제 역할을 못하게 됐고요. 남은 곳은 군 정보기관을 총괄 지휘하는 국방정보본부와 777 사령부뿐입니다. 그런데 경찰 국수본과 공수처는 12월 2일 국방장관 대면 보고 당시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과 함께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국방정보본부장에게 내란 공모 혐의를 덮어 씌운 것입니다. 참고로 국방정보본부는 예하에 국군정보사령부와 777 사령부를 두고 있습니다. 두 기관 모두 극비첩보 수집 임무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더 구체적으로는 국방정보본부는 정보사의 인간첩보, 즉 휴민트와 777 사령부의 신호첩보, 즉 시긴트를 보고받고 군 첩보 작전을 총괄 지휘 감독합니다. 또한 두 기관의 갈등 그리고 알력을 조정하는 역할도 맡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보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 바로 국방정보본부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방정보본부가 마비가 되게 되면 개별 정보기관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국가 의사결정권자에게 도움이 되는 첩보를 생산 전달하기 어렵게 됩니다. 이건 너무나 상식적인 얘기인데요. 또한 이에 대한 여파로 국가정보원 또한 해외 및 대북 첩보 수집 업무에 지장을 겪을 수밖에 없겠죠. 결론적으로 현재 경찰 국수본과 공수처는 내란을 공동 모의했다는 명확한 물증이나 자백 없이 군 핵심 정보기관 4곳 가운데 3곳의 기관장을 구속 수사하고 있는 셈입니다. 따라서 무슨 저희가 있지 않고서야 이게 가능한 짓이냐, 말이 되는 짓이냐, 이런 비판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지금은 정보전쟁의 시대입니다. 보안과 정보전에서는 우방도, 동맹도 예외가 없는 것이 국가 생존의 냉정한 논리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 정보당국이 과연 제 역할을 다하고 있을까? 군 핵심 정보기관 4곳 가운데 3곳의 수장이 구속수사를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가능한 일인지, 정보와 보안은 국력 그 자체이고 나라의 존망까지 좌우한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일이 현재 벌어지고 있음을 여러분께서 직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소화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